충남 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교원 평가로 성희롱이나 인격 모독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들은 교원 평가 자체가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일까지 충남에는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북부 10cm 이상,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충남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영향을 미친 뒤 14일에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충남도 내에 6곳이 포함됐습니다.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과 서산 행이읍성, 예산 수덕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교원 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교사들에게 성희롱성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도 교원 평가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학력을 비하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글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 인격모독성 글이 난무합니다. 충남 지역 교원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적은 내용입니다.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충남 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 평가에서 성희롱과 욕설, 인격모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작성자를 알 수도 없습니다. 감정의 배설구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과 학부모의 평가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 하지만 감정의 배설구, 모욕의 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이 평가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작성해 평가 결과를 아예 보지 않는 교사도 많습니다. 1월 교원평가 시즌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한테. 뭐냐면 선생님 교원평가 때 나쁘게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거였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는 평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상황의 심각성을 안다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는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교원평가 관련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글자 사이에 숫자나 문자를 넣어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상황. 교원단체는 교육부에 교원평가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지역에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13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눈은 14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다가 밤부터 다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충남 북부 10cm 이상, 나머지 지역은 1에서 8cm입니다. 14일 최저 기온은 청양 영하 11도, 홍성과 예산 영하 9도, 서산과 당진 영하 8도, 태안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1년 7개월 만으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단계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1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왔으며 12일 오후부터 서해 5도에서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친 뒤 14일에는 물러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 등을 점검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충남도 내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과 보령 대천해수욕장, 공주와 부여 백제유적지, 서산 해미읍성, 예산 수덕사 등입니다. 꽃지해변은 해변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 이름이 붙여졌다는 곳으로 넓은 백사장과 낙조가 장관을 연출하는 해넘이 명소입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성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으며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남아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고찰 수덕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흔히 교육정책을 100년대계라고 부르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절대평가를 1학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로 나눠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성취가 이뤄진다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현재의 수능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년대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정부 혁신도시2 로드맵 수립이 결국 해를 넘기며 대전 충남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오리무중이 돼버렸습니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가 곧 있을 총선 시즌까지 맞물려 상황은 악재로 치닫는 형국인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며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그리고 내포 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정권까지 교체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혁신도시2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책임을 현 정부에 넘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2024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감안할 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상안과 추진 계획이 나와야 더 이상의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지역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부딪혀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통합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심의 권한이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통합됩니다. 문제는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될 경우인데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도 미뤄져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성군이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네, 홍성군 허가건축과 최윤경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허건축과 최윤경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국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 75동, 농촌 빈집 정비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 190동, 주택 지분 개량 4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55동 등 총 5개 사업 분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각 분야별로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중축, 대수선 등 개량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돈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분 개량으로 나뉘는데요.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각각 352만 원과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성면 철거 공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한 가구의 지분 교체를 지원하는 주택 지분 개량 사업은 일반 가구는 300만 원, 주거 취약계층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네, 신청을 원하는 분들 그럼 어디로 접수하면 될까요? 네,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 신청서, 철거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2023년 1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허가건축과 최윤경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라오스 정부와 손을 잡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와 15개의 시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라오스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하게 됩니다. 또 계절 근로자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국내 입국 절차를 지원하고 시군과의 소통을 돕기로 했는데요. 도는 또 라오스에 컴퓨터 등 IT 장비와 구급 차량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뛰어난 수출 성과를 낸 기업과 개인을 포상했습니다.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수출 관련 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 충남도 수출 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이 수출 전국 2위, 무역 수지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목표는 수출액 2천억 불 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걷기에 빈 걷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집계된 걷주 가입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도민 5명 중에 1명꼴로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과 서산, 당진 순으로 이었는데요. 참여자의 총 걸음수는 3,242억 걸음이며 이 거리는 지구와 화성의 평균 거리를 넘어선 약 2억 2,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충남도는 탄소 중립 효과를 환산할 경우 3만 1,700여 톤의 탄소를 줄인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